투자자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세요. 고수만의 기준으로 선별한 종목을 집중 탐구해보는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고수들만 따라가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보인다. 먼저 신무재 고수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글로벌 화장품의 이제 OEM, ODM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미국에 본사를 좀 두고 있고요. 또 차별화된 그 R&D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로레알이라든가 에스티로더, 엘리자베스 아덴 등과 같은 이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성장 중인 인디 브랜드까지도 고객사까지 확보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이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기초가 이제 65%로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기능성 민 OTC가 28%,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기타 색조, 이렇게 구성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이 지역별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의 92%가 미국으로 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분을 44%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연결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K 화장품의 미국 수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비결이 뭘까요? 일단은 이제 가성비가 좋은 이제 K 화장품주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이 선크림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유독 높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피부 의학회에서 이제 피부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약 10,000명에 이른다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제 미국의 이제 FDA 같은 경우에는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들어간 이 선케어 제품에 대한 제품 승인에 대한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2019년도에 이 OTC, 즉 일반 의약품 제품 허가 승인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는 또 선제적으로 선케어 제품에 대한 그 제품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타사와의 차별화된 수혜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실적이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그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포장 외주 업체를 좀 교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신제품 그 용기 개발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으로 보면은 이런 일회성 요인이 해소가 됨으로써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108억 정도 나왔는데요. 하반기에는 약 2배 정도 증가한 200억 정도 이렇게 증가할 걸로 지금 턴어라운드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고가 브랜드 외에도 이제 인디 브랜드까지도 제품 출시에 나서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높은 성장이 매출 성장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점유율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하반기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프레스티지 라인, 이제 고가 라인과 이제 그 인디 뷰티 저가 라인 둘 다 호조를 좀 보일 걸로 예상이 좀 되는데 특히 이제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토토와 공장에서 생산을 합니다. 지금 그 생산 캐파가 연간 3,000억인데요. 가동률이 아직은 30%에 불과합니다. 즉 역으로 말하면은 이 프레스티지 라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OTC 제품의 생산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올라감으로써 영업 레버리지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보다 이익 성장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화장품의 미국 수출 급증을 감안할 때는 이 하반기에 일회성 비용도 없어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인글로드랩인데요. 자, 지금 주가는 어떨지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자, 5월달, 6월달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때 이제 화장품주들이 다 좋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에 이제 일회성 요인으로 조금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지금 연초 수준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격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생겼고 아. 그런 이제 일회성 요인들이 없어지면서 하반기에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뭐 12,000원 전후라든가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면은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면은 이제 한 2만 원까지 어. 2만 원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화장품 섹터를 가져오셨는데요. 저 왕년의 화장품 아저씨로서 화장품 섹터 알아봤고 두 번째 섹터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하반기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한컴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죠. 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한컴 오피스가 약 30% 정도의 이제 그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로 HWP가 이제 정부의 공식 포맷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MS 오피스 대비 3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가격 경쟁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좋게 보시는 호재가 있을까요?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그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공공부문의 그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면서 이 클라우드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 또한 개선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이제 클라우드의 매출 비중이 23.4%로 전분기 대비해서 4.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AI 관련 사업이 확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AI 오피스 제품인 한컴 독스 AI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그 질의응답 솔루션인 그 한컴 PD야. 그다음에 이제 자체 기술 생성형 AI 제품인 한컴 어시스턴트라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기도와 한전과 이제 업무 협약을 지금 끝냈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제 B2C라든가 B2B 쪽으로 전반을 아우르는 높은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과 컴퓨터 AI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실적은 더 좋아졌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2분기 실적이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나면서 이제 분기 사상 와. 최대 영업이익을 좀 시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 클라우드라든가 AI 쪽 사업이 이제 매출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한 273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PR이 10배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바로 이제 높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 잉여 현금 흐름에 25%를 배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약 200억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이제 대표이사가 이제 주주 서한을 통해서 적극적인 이 주주 친화 정책 시행 의지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자, 올해도 이제 그 배당금 확대라든가 이제 다양한 주주 환원책이 지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주주 친화 정책만큼 투자자들이 또 좋아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예.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연초에 이 AI 테마로 주가가 거의 한 2배 이상 이렇게 급등을 와, 했었고요. 네. 이제 그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만은 거의 주가 수준이 이제 연초 수준까지 사실 이 회사도 좀 빠졌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도 좋았고 하반기도 좋았고 또 관련된 이제 AI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수준의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주가 수준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무리 없이 하방 리스크는 크게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AI 관련 사업들이 확대가 됨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한 22,000원에서 한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지금 수준의 주가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심우재 고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한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한 세 번째 종목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딜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구성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가장 큽니다. 55%로 이게 주력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로 이제 후유 관관이 25%, 그다음 조선 및 특수선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라는 거는 그 상부 터빈과 타워가 이제 그 바닷물, 이 수면 아래 이제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저면에 심는 어떤 지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이 해상풍력 발전에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만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고요. 자, 올해 2분기에 그 해상풍력 신규 수주 금액만 해도 이제 4,500억에 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향후에 누적으로 한 3년 정도 봤을 때 한 600기 정도의 하부 구조물 발주가 나올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고정식이 대세인데, 고정식 외에도 이제 부유식으로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동사의 이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 1위를 넘어서 또 세계 1위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또 다른 호재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뽑히는 종목이죠. 네. 자, 최근까지 이제 해상풍력 시장이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제 그 일부 개발사들이 이탈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자금 조달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발주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이제 첫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정상화가 진행이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약 1.2조 정도를 투자해서 이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생산하는 신야드를 건설하기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이 금리가 이제 인하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자금 조달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용이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 1위에 또 여기에 금리 인하 수혜까지 받으면 매출이 정말 증가를 할 것 같은데, 하반기 실적 전망은 어떤가요? 네. 그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익성이 높은 그 해상풍력 그 비중이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네. 전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 수익성이 높은 그 해상풍력 비중이 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특수선 사업에서도 이제 이익률이 높은 그 해군 함정 매출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반기 영업이익 한 430억 정도로 기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 대비해서 한 60% 정도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네.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제 2022년도에 거의 3만 원대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제 주가가 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10,000원 초반, 거의 3분의 1 토막까지 와.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를 저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단은 뭐 요 부분은 일단은 뭐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가시지 말고 14,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자, 전고점인 최소한 2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강력한 탑픽 종목 없을까요? 네, 뭐 제 주 종목이 뭔지 아시죠? 화장품이잖아요. 예, 바로 이제 화장품주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이제 좋아지고 있는 화장품주를 오늘 지금 꼭사주로 가져왔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테크존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더 많은 고수들의 핵심 투자 노하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이 준비하신 화장품주 꼭사주 어딘지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웨딩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오. 지금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색조 브랜드 회사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에서 30대 이 젊은 층을 주력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성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게 최대 강점이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뭐 립 틴트라든가 아이섀도우, 립밤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첫 번째 힌트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국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일단 한국, 국내가 한 28%밖에 안 되고요. 와. 특이하게 이제 일본이 36%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로 이제 중화권과 동남아가 각각 이제 11%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매출의 약 70%가 수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2등이 바로 이제 일본 시장인데요. 이런 일본 시장으로의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로손 편의점에 네. 입점을 했고요. 또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이 돈키호테의 신규 채널로 입점을 했기 때문에 자,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좀 했었습니다. 네. 자, 일본 외에도 이제 동남아권이라든가 이제 중화권 등 이런 다른 그 아시아권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유통 채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미국 시장의 비중은 좀 미미합니다. 하지만은 미국 시장까지도 향후에 확대를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네, 해외 진출 현황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또 어떤 기업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두 번째 힌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 이 실적이 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건데요. 네. 자,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분기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자, 2분기가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예상이 좀 못 미쳐서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좀 한 상태인데요. 이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주 요인을 보시면요. 일단 3분기 때 반영돼야 될 비용이 2분기 때 좀 선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1분기 그 신규 입점했었던 이 돈키호테 매출이 이제 급증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재고 소진에도 기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즉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3분기에는 이런 일회성 비용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일본의 신제품인 그 쉬어 틴티드 스틱이라는 제품을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프트라든가 프라자, 그다음에 아토코스메 같은데 이제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입점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외에도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때 태국 행사 이후에 관심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하반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아직 한 60% 정도 급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은 늘 화장품주 말씀하실 때마다 더 정성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힌트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 힌트는 바로 이제 최대 주주 및 이 회사의 지속적인 자사주 와. 매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 회사는 이제 최대 주주가 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자사주를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같은 경우도 7월달에 세 차례, 8월달에도 한 세 차례 이렇게 자사주를 좀 샀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7월 말에 30억 원 가량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최대 주주 및 회사에서는 뭐다 우리 회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어떤 시장에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주가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 차트가 너무 궁금한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주봉을 보시면은 자, 지속적으로 거의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쳤죠. 4만 원, 4만 5천 원까지 고점을 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기도 2분기 실적이 좀 일회성 비용으로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주가가 거의 반토막 50%까지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 메리트가 좀 생겼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분기부터 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면은 크게
가격적으로 무리가 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2만 원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 요 사이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자, 최소한 3만 한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 이 목표가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표 수익률이 최소한 50% 이상 나올 수가 있는 주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심우재 고수님의 꼭사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필살기 고수회전을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우재 고수가 알려주는 투자 전략 미니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매도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이 추세선을 활용해서 매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이제 차트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이어지는 그 가격의 흐름을 선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자, 이 선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 시장의 큰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 패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삼각 수렴형 패턴에서 하단 추세선을 이탈할 때를 예시로 삼아서 매도 타이밍을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 매도를 하는 경우인데요. 자, 예시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작년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우상향을 이제 그리다가 이제 올해 4월 중순경에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상승 추세선을 이탈을 할 때가 바로 이제 매도 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를 하지 못했을 때 매도하는 경우인데요. 자, 카카오 종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주봉 차트인데요.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1년도 이제 5월에 고점을 치고 추세적인 하락을 좀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주었지만은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좀 이어갔는데, 즉 펀더멘탈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 닿고 돌파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이 시점이 이제 매도 신호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각 수렴형 패턴의 하단을 이탈했을 때 이제 매도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각 수렴형 패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이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이 수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조만간 향후 이제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PSP라는 종목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HPSP 같은 경우는 고점은 낮아지고 또 저점은 높아지면서 삼각 수렴형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말에 그 하단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즉 이때가 바로 매도 신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삼각 수렴형 패턴의 하단 추세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세선을 활용한 매도 타이밍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